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인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 질병 자체로 인한 파장은 물론이고 아시아인을 향한 차별과 혐오도 일어나고 있다죠. 그래서 오늘은 밖에서 본 아시아, 이 외신에서 신종 코로나 소식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나라별 상황 한번 점검하고 들어갈까요? 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경우가 일본이죠. 예. 특히 이제 올해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3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번 주 중으로 관계 단체들과 대책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이 입학 시즌, 시험 시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분야 부처도 분주한 상황입니다. 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 과학상이 대학 입시 수험생들이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혹은 감염 의심이 될 경우에 대체 시험 아니면은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을 참고로 해서 이제 합격 여부 판정 등의 유연한 그런 대책을 검토하라, 이런 의뢰 문서를 각 대학에 송부를 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관광산업 분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이에요. 네. 지지통신의 3일 보도에 따르면요, 3월까지 중국인 여행객 40만 명이 일본 여행 방문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취소 수는 더 증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 3일자 보도에서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간이 검사용 키트를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리해 주셨고, 네. 유럽의 경우도 피해가 늘고 있죠. 네, 현재까지 아시아 다음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유럽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물론 이건 또 변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것까지 26명이었습니다. 예. 더 늘었을 수도 있는데 이 중 독일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는 미국이 현재까지 11명, 캐나다 4명 이렇게 확진자로 판명된 상태죠. 예.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우한에 있는 자국인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전세기를 이미 띄웠거나 아니면 띄울 예정에 있습니다. 예. 벨기에의 르스와그가 이 3일자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벨기에의 경우는 귀국 후에 14일 동안 검역소에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이 송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예. 아마 대부분 국가가 그랬겠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지구 남반구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온 호주의 경우 역시 전세기를 통해서 우한 교민 243명을 귀국시켰는데요. 호주 경우는 이 대륙에서 2,700km 떨어진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고립된 섬입니다. 예. 14일 동안 이곳에서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럽에서 중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 몇 개의 사례들이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 26일 프랑스의 한 지방 신문이었는데 일면 기사로 큰 사진과 함께 황색 경보라는 문구가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황색이라는 게 이제 단순한 경보를 뜻하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우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동양인을 좀 낮춰 부르는 그런 함의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독자들이 바로 거센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이 신문은 하루 만에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일단락은 됐습니다만은 사과문을 했군요. 예. 온라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배타적 행위들이 그 인종 간에서뿐만 아니라 같은 아시아계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인데요. 중국인들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례들을 전했는데 이 한국 사례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 소식으로 전하기도 했고요. 예. 이제 더하자면은 중국 내부에서도 우한 출신 자국민을 향한 적대적인 행위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또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아시아인 전체를 혐오하고 아시아인은 중국인을 혐오하고 예. 중국인은 우한 사람을 혐오하고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3일자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우한 시민들이 중국 전역에서 떠돌이 신세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한 건데 네. 예를 들자면은 신분증을 호텔에서 제시를 하니까는 숙박을 거부당하는 사례. 그다음에 마을에서 잘 살다가 그 해당 주민들에게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우한시에서 유학 중이던 한 대학생이 고향인 이 동부 쪽의 린하이시에 돌아오자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이미 다 유출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며칠 후에는 그 자기 살고 있는 집 현관 앞에 경찰에 출입 저지선을 표시하는 그 노란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게 붙었다는 거죠. 예. 그 우한시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학생이나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신고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대학생은 현지 정부에 이제 그 하루 만에 그 4개 부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들의 말투는 보살펴 주려는 어조가 아니고 경고하려는 어조였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는 이런 권위주의적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관리되어야 할 대상들이 더 지하로 숨을 수 있는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네. 그 후베이성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같은 후베이성 안에서도요 한 마을에서는 우한 출신의 사람들을 신고하는 경우 한 명당 1,000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잠재적 가해자로 대하는 거로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보다 전부 이런 권위적인 이런 정부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뉴욕타임스 보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홍콩도 그렇다면서요, 근데? 네, 홍콩도 그렇습니다. 홍콩의 성도일보가 4일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면서 홍콩 정부가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던 주민들, 홍콩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택 검역을 실시를 하고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 팔찌 추적 시스템을 착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 홍콩 정부는 그래서 500개의 전자 팔찌를 제공할 거고 팔찌를 미착용할 경우에 5,000 홍콩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반발은 없답니까? 있겠죠, 당연히. 이 보도에 따르면은 홍콩 정부는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해당 위치를 이탈할 경우만 그 경보를 울리는 것이지 위치 추적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또 뭐 개인 정보 수집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일련의 그 홍콩에서 사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과연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 캐리 람 행정장관 있죠. 홍콩 행정 수반인데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 조치 다음 단계로 중국에서 귀국하는 모든 홍콩 시민들에게 전자 팔찌를 확대 시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이 신문이 전했는데요. 사실 이 홍콩 수반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 최근에도 구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이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도록 이 금지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근데 정작 자신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대민 업무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더더욱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상식으로 보이는데 참 그 이상한 그 행정 그 발상인 것 같은데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또 하나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그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피, 거부감, 뭐 심지어는 이제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그 서구 지역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국제 문제 주로 다루는 영어권 매체죠. The Diplomat이라고 하는 매체의 최근 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시아인의 얼굴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상징 이미지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아시아인의 모습이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미한다. 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언론 비평 칼럼인 셈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를 보면은 뭐 우리 언론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우 이제 사파라든가 자료 사진 같은 데 등장하는 이미지가 이 마스크를 쓴 채 길거리에 있는 아시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이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마스크를 쓴 아시아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이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부터 이 아시아 문화에 널리 퍼져 있던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면서 네. 뭐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 문제부터 해서 뭐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사용돼 왔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네, 그렇죠. 과거보다 훨씬 마스크 착용이 늘어났잖아요. 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이게 겨울 되면 항상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많이 추위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그 아까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시아 지역에서 패션의 일부분도 되고 있다. 예. 사실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대중 눈에 띄지 않으려고 착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아시아의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신종 코로나 상징처럼. 예,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기사의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적 인식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 경제적 여파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실제로 지금 아시아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죠. 예, 점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3일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 1월 아시아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전쟁 그 합의가 잠시 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 공급망 차질 그다음에 또 이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급감을 우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서 제조업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로 많이 간주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러한 한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12월에 50.1에서 올해 1월에 들어서 49.8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예. 말레이시아 경우도 50에서 48.8로 하락했고 태국, 베트남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뭐 결국은 이 신종 코로나 확산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그렇죠. 그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예. 보도에 따르면은 바이러스가 이 확산이 한 분기 이내에 만약에 진정이 된다면은 이 피해가 최소화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이번 1분기 성장은 기준치에서 1.4% 포인트 정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정도 정리하고 임상훈이 뽑은 외신픽 뭡니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야기 예. 많이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뭐 다양한 소재 평론들이 나왔는데 최근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한국의 반지하 주택 이게 사실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젊었을 때 살아봤는데 네. 아마 외국에서는 좀 이게 낯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지하 주택이 생기게 된 기원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네. 어디서요? 영국 BBC인데요. 예. 그 2일자 보도인데 뭐 이 한국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제가 해드리자면 기이한 형태인 이 반지하 주택은 역사의 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산물이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과거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유사시를 대비하는 이 건축 양식이었다는 건데. 아 그래요? 네. 반지하가 유사시 대비한 건축인가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 좀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뭐 조금 연세 있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8년도 북한의 특공대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하는 임무를 대고 내려온 일이 있었죠. 121 사태. 예.
예. 예. 그 김신조 일당이라고 이제 우리 알려져 있는데 실제 저 청와대 뒷산 쪽으로 다 500m 와가지고 예. 그 여러 정도까지. 사람 사살되고 체포되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렇죠. 그 일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푸에블로 미국 그 납치 사건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등등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 요원들의 침투, 테러, 납포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자 이런 사건들을 겪은 한국 정부가 예. 그 1970년에 건축법을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 지은 저층 아파트 건물에는 이 국가 비상사태 시에 쓸 수 있는 벙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하 공간을 이제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기원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것이 금지였었겠죠. 불법이었는데 그런데 이 80년대 들어오면서 뭐 아무래도 이제 산업화 그리고 이제 도시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거 공간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부족해지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주택 위기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반지하 거주를 합법화하게 됐다. 그래서 이 반지하 주택이 한국에서 일반화되겠다. 이렇게 BBC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영화 기생충 별의별 이야기거리를 다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그만큼 이 세계적 언론의 주목 관심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월요일 월요일이 아침, 되죠. 예. 월요일 아침이 되면 오스카상 시상식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 수상 소식을 제가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상을 몇 번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다양한 상들이 밑에 그냥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피해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예. 뭐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 그 LA 타임스가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으로 기생충이 유력하다는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5일자 보도였는데요. 그 영화 평론가인 저스틴 창이 이 아카데미의 성향을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면 1917이 작품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다 이렇게 얘기 전제를 하면서 예. 근데 다크호스 중에 다크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생충이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럴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오스카상 작품상을 놓고 봤을 때 1917하고 기생충이 양강구도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국어 영화, 그러니까 국제 영화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뭐 거의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기생충이 받을 것으로 가장 유력하다 이런 내용을 월요일 아침을 했더라고요. 기다려 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이었어요.